자, 손으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실내도 분석 방법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퀴즈하고 중간고사 봤던 게 폴트 트리 애널리시스인데, 그 전에 사실은 이 방법이 나오기 전에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가지만 소개되어 있는데, FMEA, 오늘 배우는 FMEA하고 Reliability Block Diagram, RBD라고 합니다. RBD. 그 다음에 MLD라고 하는 마스터 로직 다이어그램.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피컬 메소드예요. 비주얼리 보여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설비는 비주얼리 안 보여. 너무 많아. 분석해야 되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폴 추리, 이벤트 추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먼저 폴 추리를 잠깐 했지만 책의 순서에 따라 6장에 나오는 FMEA하고 RBD를 공부하겠습니다. 마스터 로직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이벤트 추리 할 때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연필 하나만 좀. 안 쓰는 연필 없어? 그리고 그 백지에다 출석부 좀 돌려. 오늘 날짜 적고 번호, 이름. 자, FMEA는 표입니다. 표. 테이블입니다. FMEA는 퀄리테이티브한 테크닉으로 어떤 계통의 컴포넌트들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들 바로 FMEA 안 거치고 폴 추리를 모델링을 바로 했지만, 사실은 FMEA 단계를 밟고 그 다음에 계통을 이해한 다음에 폴 추리를 그리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뭐 집에 있는 보일러 설비의 신뢰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보일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그젠플을 보일러 시스템으로 잡아봤습니다. 보일러 시스템의 FMEA를 어떻게 할 건가. 자, 여러 가지 그 컬럼의 특징들이 선택이 되는데, FMEA는 테이블이다.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고장 종류, 고장 모드,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가 고장나면 다른 컴포넌트나 다른 계통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하는 영향 정도,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가 고장났을 때 얼마나 데미지를 줄 건가 하는 그 크기 있죠. 별로 고장나도 중요하지 않은 컴포넌트가 있고요. 또 이 컴포넌트는 굉장히 치명적인 컴포넌트가 있죠. 그래서 컨시퀀스 랭킹을 매기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아무리 데미지가 큰 그 고장이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고장인지, 아니면 제법 잘 일어나는 고장인지, 라이크우드를 집어넣는 그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고장을 탐지해내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 고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compensating provision이 FMEA 테이블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집에 있는 보일러 시스템이에요. 뭐 아파트가 중앙 난방이면은 뭐 한 곳에서 관리해가지고 집으로 각자 보내지만, 개별 난방은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가 있죠. 오늘 보강하는 거 알죠? 오늘 보강하는 거 알죠? 네, 보강이 있습니다. 끝나고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지금 그 대표 도우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달이 안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물을 끓이는 보일러고요. 원자로도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리액터라고 하는데, 보일러도 리액터라고 그래요. 석유화학 플랜트에 물 끓이는 통도 우리 원자로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보일러의 엔지니어링 메카는 미국의 퍼듀 공대입니다. 퍼듀 공대 기계과가 보일러 엔지니어링으로 유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색은 뜨거운 물이고 파란색은 찬물입니다. 찬물을 가스번으로 데워서 따뜻한 물을 만들고,
따뜻한 물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죠? 온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물을 너무 뜨겁게 하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뜨거워지면 탱크가 터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압력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도 PORB라는 세이프티 릴리프 밸브가 있죠. 파워 오퍼레이트 릴리프 밸브가 옛날 그 원자로 고리 125기 같은 데는 PORB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형 원자로는 릴리프 밸브에다가 세이프티 밸브가 같이 합쳐져 있는 SRV가 있습니다. 어쨌든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압력이 크면 열리고 압력이 작으면 또 자동으로 닫힙니다. 스프링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합니다. 79년도에 일어난 TMI 사고의 시작이 요거였죠.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밸브가 열린 채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냉각수가 새기 시작한 게 스몰 로카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의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밸브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일러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가열하다가 뜨거우면은 가스 공급을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계를 센서를 딱 달아가지고 물이 너무 뜨겁다 그러면 온도계에서 컨트롤러로 시그널을 보냅니다. 지금 온도가 특정 온도보다 올라갔으니까 가스 공급을 중단하라 하면은 밸브를 잠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지금 온도계도 있고 컨트롤러도 있고 밸브도 있고 그죠? 릴리 밸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손으로 돌리는 매뉴얼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냉각수가 체크 밸브로 들어오기 때문에 체크 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물이 거꾸로 못 나갑니다. 그게 체크 밸브의 특징입니다. 다른 밸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소는 공기가 있어야 연소가 되죠. 산소가 있어야. 그죠? 산소가 공급이 되면 가스가 불이 붙는데 굴뚝이 막혀 있거나 하면 불이 안 붙죠. 그죠? 그래서 플루 가스 나가는 구멍이 무슨 이물질로 블락키지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이렇게만 봐도 체크 밸브 있죠.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물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공급이 안 되면 가스는 계속 공급이 되고 가열하면은 물이 증발하겠죠. 증발해가지고 드라이아웃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도 공급돼야 되고 지금 압력 조절하는 밸브도 그 보일러실 바닥에 있습니다. 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보일러실 바닥으로 압력 조절 밸브가 있어서 압력을 조절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센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스 공급이 안 되면 또 보일러가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FMEA는 뭐냐 하니까 컴포넌트 베이스예요. 아까 첫 번째 컬럼이 뭐 있습니까? 각 컴포넌트의 고장 모드를 나열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밸브 같은 경우는 스탁 오픈, 열린 채로 입을 벌리는 고장 종류거나 아니면은 닫힌 채로 입을 벌리는 고장 모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온도계도 마찬가지 고장 실패, 컨트롤러도 고장 실패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주면 이게 FMEA예요. FMEA 약자는 Failure Mode, 고장 모드, and EA 약자는 Effect Analysis입니다. 효과 분석입니다. 제일 시작하는 게 컴포넌트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컴포넌트를 나열합니다. 아까 압력 밸브, 가스 밸브, 원전도 컴포넌트가 밸브가 제일 많아요. 밸브의 고장률. 그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 릴레이도 있고 뭐 펌프도 있고 했지만 제일 많은 게 밸브예요. 보일러도 압력 밸브, 가스 밸브를 시작하고 온도계 이게 쭉 나가겠죠.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게 스탁 오픈이 잼드 오픈 같은 말입니다. 오픈된 상태로 잼이 되어 있는 거죠. 가스 밸브도 마찬가지.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을 감지해야 되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요, 온도계가. 여러분들 몸무게 저울을 달면은 내 몸무게대로 저울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울이 작동 안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반응 안 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겠죠. 자, 밸브가 열린 상태로 열리면 어떻게 영향을 주겠어요? 다른 컴포넌트에? 열려 있으면 물이 자꾸 새니까 찬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가스가 계속 공급이 되겠죠. 가스 플로우가 증가하고 온도계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잼드 클로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닫히면 영향이 없죠. 그냥 닫혀 있는 상태로 가스 공급을 안 할 거니까 다른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가스 공급이 안 되고 연소를 안 하니까 그 상태로 유지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잼드 오픈이 중요하다 하는 게 조금씩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에 주는 영향하고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구분합니다. 뜨거운 물이 없어지고 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스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그죠? 열린 상태로 물이 계속 새고 있을 때, 컨시퀀스 카테고리가 1, 2, 3 나눠지는데요. 번호가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합니다. 번호가 작을수록 좀 안전한 쪽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크리드 가능성. 이거는 리저너블리 프로블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리모트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다. very,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프로버블이나 리저너블리 프로블럼 잘 일어나는 거고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이그젠플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잼드 오픈을 어떻게 디텍션 할 거냐. 그죠? 제일 쉬운 게 눈으로 관측하는 거죠. 물이 열려가지고 물이 그 압력 밸브를 통해 물이 빠지고 있는 걸 보면, 디텍션이 되는 거고요. 잼드 클로즈드는 닫혔기 때문에 눈으로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건 테스트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잼드 오픈 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매니지먼트죠. 컴펜세이션 프로비전. 이거는 물 공급을 중단시키고, 그죠? 압력 조절 밸브를 교체해야 되겠죠. 아니면 고치거나. 이런 관리적인 요소, 고장 관리적인 요소들을 마지막 콜럼에 정돈해서 8개 컬럼으로 정리하는 메소드가 FMEA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폴트리의 그 비상발전기도 마찬가지로 FMEA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제너레이터가 고장나는 거, 에너자이저가 디젤을 공급하는 그 공급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 뭐 시그널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하면 바로 FMEA이다. 네. 그래서 요 작업이 끝나면 이제 폴트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그 FMEA 번역한 이그젠플이 나와 있습니다. 151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수목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고장 수목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퀴즈 때 하고 중간고사 때 잠깐 공부했죠. 155페이지에 고장 수목에 사용되는 심벌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벌이 7개 나와 있습니다. 사각형은 코멘트문이고, 동그란 것은 기본 사건으로서 사건의 고장 데이터가 있는 컴포넌트의 고장 사건을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오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가 있고, 그 5번째 인히비트 게이트는 조건 게이트예요. 옆에 조건이 성립하면 밑에 거하고 밑에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히비트 게이트는 옆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면 밑에 딸려있는 이벤트들이 적용이 된다 하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2개는 연결 노드입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 똑같이 그려줄 필요 없고요. 이것을 삼각형 노드로 표현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모델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컴퓨터 코드는 키랩이라는 코드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해가지고 미국에 수출도 하고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인 코드입니다. 그 코드에서 사용하는 심벌이 1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에 비상발전기 예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비상발전기 3개에 그 다음에 기름 공급하는 디젤 탱크로 생각해도 되고 배터리로 생각해도 됩니다. E1, 이 컴포넌트가 E1이 G1, G2에 물려 있고 E2가 G2, G3에 물려 있는 비상발전기의 이그젠플의 그 폴트 추리가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미니멀 컷셋을 찾아가지고 눈으로 찾았죠. 찾아가지고 시스템의 고장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만 소개했는데 오늘은 정량적인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거기 157페이지 보면 폴트 추리가 있죠. 폴트 추리. 폴트 추리가 있는데 폴트 추리에 불리한 엘지브라를 해보면 T는 E1 곱하기 E2죠. E1은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고요. E2는 C 더하기 AB죠. 그죠? 불재수 계산한 만큼 기억나죠? 기억나죠?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AC하고 AAB하고 BC하고 BAB하고 그 다음에 CC하고 CAB죠. 그죠? 자, CC는 뭡니까? C죠. 이건 C고 C가 있으면 C가 붙어 있는 것은 다 C로 흡수되죠. 왜 그렇습니까? 네. 흡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수 법칙. 그래서 C 있는 건 다 지웁니다. 이놈 없어지고, 이놈 없어지고, 이놈 없어지고. 자, AAB는 뭡니까? AB죠. AB고, BAB도 AB죠. AB 더하기 AB는 AB죠. 그래서 두 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폴트 추리의 미니멀 컷셋은 두 개예요. 하나는 A 컴포넌트, B 컴포넌트 고장나는 거고, 다른 미니멀 컷셋은 C 컴포넌트 고장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폴트 추리의 미니멀 컷셋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계통은 잘 모르겠지만 이 계통에 대해서 그려진 폴트 추리의 시스템 고장 확률, 시스템 페일리어 확률 하면은 미니멀 컷셋 알았으니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PMI인데 PM1 or M2죠. 그래서 PM1 너무 많이 더해줬기 때문에 빼줘야죠. 두 번 더해줬기 때문에 겹친 부분을 두 번 더해주기 전에 한 번 빼주죠. 자, 여기서 PM1은 뭡니까? 요것은 A 컴포넌트 고장나고 B 컴포넌트 고장날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PMR은 A 컴포넌트 고장나고 B 컴포넌트 고장나는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AB를 적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인터섹션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이 PA, PB하고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큽니다. 같을 때는 독립일 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건 공통원인 고장 모델을 8장에서 하고
할 거고요. 일단 쉬운 것은 독립일 때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독립일 때 PA 곱하기 PB죠. 독립이면. 그럼 컴포넌트 A가 고장날 확률은, 이게 컴포넌트 A면 밸브라고 하면 이 컴포넌트 A가 고장날 확률은 PA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고장률이 일정하다고 하면 1-2에 마이너스 람다 AT죠. 그죠? 일정하다고 하면. 그죠? PA는 A의 고장률 람다 A에다가 시간을, 오퍼레이션 타임을 곱해준 겁니다. 자, 람다 A가 워낙 작은 값인데 람다 A하고 T가 엄청 작으면 요게 람다 AT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T가 작동 시간, 뭐 1000시간 작동했을 때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 만이면 10,000시간. 고장률은 발전소에서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 밸브들이 뭐 수십만 개 있기 때문에 뭘로 업데이트 하냐니까 베이지안 메소드로 합니다. 컴퓨터 코드로 합니다. 여러분들 베이지안이 중간고사 때 출제가 안 됐죠? 안 됐으니까 기말고사 때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데 베이지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발전소를 30년 하고도 지금 8년 운전했죠. 38년 썼습니다. 38년. 고리 발전소가 2017년도에 이제 그 허가받은 10년 운전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10년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한수원이. 서류를 내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건지가 지금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기술자들은 괜찮다, 안전하다. 그죠? 그 갭이 있습니다. 갭이.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한 70%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신문사에서 통계 낸 걸 보니까, 설문한 걸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은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물어봤더니 또 똑같이 70%가 불안하대요. 예.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원자력 하는 그 전문가들은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도 났었고, 그 다음에 뭐 부품의 짝퉁 문제, 뭐 그 품질 보증서 위조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 느끼는 위험하고 실제 객관적인 위험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애플로 받아보면 나오죠. 엄청나게 비행기 많이 뜹니다. 지금도 한 10,000대 이상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하루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수십만 대예요. 10,000대 오다가 넘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비행기 사고 가끔씩 나죠. 예. 근데 자동차 사고는 어때요? 자동차 사고는 더 많이 납니다. 근데 훨씬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느낌은 훨씬 그 위험을 많이 느끼죠. 국민들이 느끼는 위험은 인지 위험에서 그 퍼스펙티브 리스크라고 그래서 필링이에요. 느낌으로 받는 리스크입니다. 객관적인 리스크는 통계에 근거한 그 오브젝티브 리스크는 훨씬 작습니다. 실제 리스크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고리 1호기의 그 계속 운전 여부가 빅 매치가 될 겁니다. 빅 매치가 될 겁니다. 예. 월성 1호기도 지금 계속 운전 승인 받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가동은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죠. 최근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통과됐죠. 가서명했죠. 통과된 게 아니고. 한 6개월이나 한 9개월 지나면 미국에서 동의를 하면은 이제 진짜 서명하게 되는데, 원자력 협정의 내용이 뭐예요? 원자력 협정. 한번 이야기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미 원자력 협정 내용이 뭔지.
승민이 한번 해봐. 성준이 한번 해봐. 여기 뭐야? 바이로 프로세싱을 뭐 어떻게? 한미 협정한 원자력 관련된 건 여러분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용이. 첫 번째는 20% 이하짜리 농축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농축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행액죽이죠. 근데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농축 연료 가져와가지고 태워서 전기만 만들었지 앞에 농축하는 부분 없고 또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후행액죽이도 없습니다. 선행도 없고 후행도 없고 가운데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행, 후행이 있어야 사이클이 되는데 너무 이게 그 원자력 연구에 제한성이 많죠. 그죠? 일본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뭐 자유롭게 합니다. 선행, 후행, 핵주기 연구를. 우리는 그냥 발전소 설계하고 짓고 돌리는 것밖에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원자력 협정 내용에 20% 이하짜리는 농축을 하게 해주겠다. 왜 20%냐 하니까 왜 20%예요? 성질이. 액체 금속로에 들어가는 해결료가 20%짜리 해결료예요. 그리고 90%가 넘어가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20%까지만 하겠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액체 금속로 해결료뿐만 아니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퓨전 물리가 있습니다. 우리 암 진단, 암 치료용 동위원소 있죠. 그것도 우라늄 20%짜리 그 플레이트에서 동위원소를 퓨전 물리를 꺼내게 됩니다. 액체로. 그걸 담아가지고 캡슐에 담아가지고 뭐 갑상선암도 치료하고 그래서 각종 암 진단에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그놈도 20%짜리 농축 우라늄이에요. 피션 몰리를 만드는 재료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쪽도 미국 눈치 안 보고 농축해가지고 연구용 원자로에 기장에 지금 짓고 있죠.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외국에도 수출하겠다는 거죠. 동위원소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계 중에 첫 번째가 농축을 할 수 있게 될 예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좀 깊이 문구를 들어가 보면 마음대로 농축해라 이게 아니고요. 미국이 서로 동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억셉트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이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된다면 엄청난 그 원자력 분야의 그 R&D나 원자력 산업이 시너지가 커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20개만 되면은 농축 공장이 경제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3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해결력 그 외국에서 사가지고 농축된 거 사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우리 23개 원자로에 공급하는데 전체 퓨얼 어셈블리 가격의 15%만 우리가 가져요. 제작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원료비, 뭐 재료비, 원료라는 건 우라늄이고요. 재료는 클레딩이나 무슨 그리드 같은 그런 지르카로이 재료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분 비용,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퓨얼 어셈블리 값이 수억입니다. 하나가 한 뭐 하여튼 몇억 되는데 2억에서 3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네. 우리가 가지는 포션이 15%에 불과합니다. 농축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는 농축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생긴 거예요. 차관급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제 협의하게 되면 장차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성준이 이야기한 대로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해 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U2에서 O2를 빼내는 환원 작업이죠. 그죠? 산소를 붙이면 산하고 산소를 떼내면 환원이죠. 그 U2 세라믹을 금속으로 우라늄으로 만드는 그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속으로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그 다음에 초우란 원소, 트랜스 우라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서 하겠다. 그건 또 남겨놨어요.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의 일부를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두 번째 협상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연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UAE 원전 수출했는데 핵연료를 공급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라늄을 미국이 예를 들어 안 팔았다,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해서 국내 사용이나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사우디하고 스마트 MOU도 맺고요. 스마트에 두기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 사절단이 파견돼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고요. SPC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SPC가 스마트 파워 인코퍼레이션 해가지고 김두정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이사고요. 스마트 원전을 사업화하겠다는 회사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페이프 컴퍼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는 조그만 거예요. 300메가와트 정도 되는 조그마한 원자로인데, 담수 바닷물을 물로도 만들고 한 10%는, 한 90%는 전기 생산하는 그런 소형 원자로인데 굉장히 안전해요. 패시브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OPR-1000, APR-1400보다 더 안전한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최초로 소형 원자로를 인허가를 받았어요. 규제기관에, 킨스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인허가 받은 그 스몰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협정이 맺어졌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너무 그냥 그 좋아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양국 차관 협상 대표단이 지금 그 협상 내용을 이제 가서명한 건데, 이제 진짜 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 서명한 대로 추진해 나가야죠.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일을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분위기가 연구 여건이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원자력 산업의 여건이 좋아질 겁니다. 협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예. 자, 옆으로 샜는데, 스마트하고 지금 한미원자력 협정이 이슈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릴라이빌리티 블락 다이어그램 메소드인데, 이건 했는데 복습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시리즈는 항상 계산할 때 릴라이빌리티를 계산하세요. 이게 실패 확률로 계산하면 헷갈려. 릴라이빌리티로 계산하고 컴포넌트의 데이터도 신뢰도 가지고, 살아있을 확률 가지고 계산하세요. 그럼 1에서 빼주면 고장날 확률이죠. 요 시스템 같은 경우 살아있을 확률은 요 컴포넌트 살고 요 컴포넌트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 시스템은 신뢰도가 RSys가 R1, 릴라이빌리티 1번 살고 릴라이빌리티 1번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백렬은 어떻게 되세요? 백렬은 1에서 두 개 다 죽는 거 빼면 되죠. 1에서 두 개 다 죽는 것은 1-R1, 1-R.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개를. 이건 시리즈, 이거는 패러렐. 여기 R1이 뭡니까? 2의-람다 1t죠. R2는 2의-람다 2t죠. 대입해서 전부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성준이? 뭐가 나와? 이걸 대입해가지고 시간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대답해봐. 크게 말해봐.
근데 그게 뭐니?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피지컬 미닝이 뭐니? 살아있을 확률이에요? 성길이 신성길 맞지? 뭐야? 뭐가 나와? 적분하면 딴 생각하고 있구나. 평균 수명입니다. 이게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거 대답을 못하네. 릴라이빌리티를 적분하면 평균 살아있는 시간이 나와요. unreliability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평균 죽어 있는 시간입니다. 컴포넌트가 많아가지고 발전소에 스탠바이 컴포넌트가 많습니다. 그게 R 말고 F를 적분하면 평균 죽어 있는 시간이 나오고요. R reliability를 적분하면 평균 살아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MTTF라고 그랬죠? Mean Time to Failure. 그건 그렇게 강조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응? 자, 그래서 시리즈하고 패러렐 두 가지 기본 유닛들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컴포넌트들도 계산할 수 있지. 이것도 요 패러렐을 하나 구하면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요 컴포넌트가 시리즈니까 두 개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노테이션이 Q인데 구해받지 말고 좀 더 복잡한 걸 보면 이렇게 N여 개의 컴포넌트가 있으면 R1, R2, Rn이 되는 거죠. 그죠? 1분도 살고 2분도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백열도 마찬가지. N여 개 일반화 시키면 1 마이너스 이놈을 구하면 1 마이너스 요게 되죠. 1 마이너스 R1, 2, 1 마이너스 Rn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요거 두 개가 하나가 되고요. 요 세 개가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고 요 컴포넌트하고 요 컴포넌트가 백열 시스템이 되죠. 요 두 컴포넌트가 또 한 컴포넌트가 돼가지고 이 계통의 신뢰도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고요. 자, 아까하고 좀 다른 것은 E라는 게 들어있어요. E라는 게. E가 살아있을 때 죽어 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죠. 이 컴포넌트가 살거나 죽거나 두 개 중에 하나지 가운데가 없죠. 그래서 E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요 확률을 곱하고 또는 죽어있을 때 요 확률을 곱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되죠. 또는이니까.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살아있을 때 R 곱하기 시스템. 그 다음에 죽어있을 때 1-R입니다. 곱하기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조건 확률 메소드라고 합니다. CPM이라고 합니다. 잘 안 씁니다. 근데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눈여겨 보고요. 질문 없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CPM으로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컷셋 메소드를 합니다. 눈으로 자릅니다. 뭘? 잘라서 컷셋을 찾아내요. 요 A, B 죽으면 시스템 죽죠? CD 죽으면 시스템 죽죠? 또 A, E, D 죽어도 죽죠?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 네. 4개를 구해가지고 시스템 페일리어를 구해도 되겠다. 신뢰도는 1에서 빼면 되죠. 시스템 페일리어 확률을 1에서 빼면은 이 시스템의 신뢰도가 됩니다. 자, 스탠바이 시스템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탠바이 시스템 하나짜리인데 2개, 3개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스탠바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면 1번이 고장나면 시그널을 보내서 스위치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확률을 1로 보면 간단한데 1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분포함수로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강할 때 분포함수를 계산하는 uncertainty 메소드를 공부할 겁니다. 3개, 4개짜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노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시기,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경우가 백열보다 스탠바이 시스템은 평균 시간이 116시간이고, 그죠? 패러렐 시스템하고 백열 시스템의 평균 수명이 다릅니다. 스탠바이가 높게 나옵니다. 스탠바이가. 고장률이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면 인패러렐 1번이고 A번이고 스탠바이가 B인데 패러렐 경우는 해저드 레이트가 고장률입니다. 0.01이고 일정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패러렐 스탠바이, 이게 패러렐이고 이게 스탠바이예요. 바뀌었습니다. 패러렐이 평균 수명 시간이 116이고 스탠바이가 좀 길입니다. 150시간. 그죠? 신뢰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를 구해야 평균 수명이 나오죠.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고장률에 관한 요약 그래프가 되겠는데, 왼쪽이 지수함수, exponential. 정규 분포함수, 노멀, 로고 노멀, 와이블, 포화손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고장률입니까? PDF입니까? 뭡니까? PDF입니다. PDF. 고장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고장 시간을 통계 처리해 보니까 이런 게 될 수 있고 이런 게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고장률을 구할 수 있죠. PDF가 주어지면 고장률 어떻게 구했죠? PDF가 주어지면 고장률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어떻게 구했니? 응? 람다하고 F하고 관계가 내가 외우라고 그랬지. 응? 관계식이 FT가 람다 T E에 마이너스 람다 T DT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어졌어요. 이게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아나리시스 하는 방법 할 텐데, 데이터로 주어진 람다 T는 어떻게 구해요? 람다 T는? 응? 말해봐. 람다 T 어떻게 구해? 자네 이름 뭐더라? 빨간 옷. 이거 어떻게 구해? 어? RT분 F. 그러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데피니션에서 나온 거죠. 이건 FT 알고 FT 적분한 거는 구할 수 있죠. 이래서 빼가지고 람다 t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이게 나온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RT가 나오잖아. RT가 2의 마이너스 람다 t 나오죠. 그죠? 여기서 유도가 되죠. 이거는 정의입니다. 데피니션입니다. dt, 여기 dt가 약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장 데이터를 현장에서 모아가지고 분포만 만들면 뭐가 구해져요? 람다가 구해져요. 세 번째 칸입니다. 요놈이 지수일 때는 람다가 그냥 컨스탄트예요. 저기 대입하면. 노말일 때는 이런 모양이에요. 와이블일 때는 파라메터 값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아송일 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고장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양이. 베스트 오브 커브라고 그랬죠. 그죠?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컴포넌트들이 오래돼가지고 요런 트렌드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신월성 1호기 여기는 최근에 가동되는 원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OPR 천들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고리 1호기 컴포넌트도 하면은 이런 모양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메타가 이런 게 좋겠죠. 이런 모양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 속 요 밑에는 또 무슨 분포예요? 요 분포는 감마 분포, 그 다음에 베타 분포, 바이노미얼 분포도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 겁니다. 세 개 떨어진 겁니다. 바이노미얼 때는 고장률이 올라가죠. 지금 대체로 보면 고장률이 어때요? 증가하죠. 시간이 지나면 증가합니다. 큰 트렌드는. 그런데 증가 안 하고 감소하는 게 있죠. 이런 게 감소하죠.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 이것도 베타가 0.5이면 감소합니다. 그죠? 그런 건 초기 운전이 시작된 원자로의 고장률 데이터로 적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61페이지 보면 최소 단절구 미니멀 커셋을 이용한 평가 방법이 나옵니다. 160페이지 그림 6-8입니다. 미니멀 커셋이 5개 나오죠? 5개 나옵니다. 그때 시스템 고장 확률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게 식 6-9예요. 6-9. 162페이지 식 6-9가 시스템 고장 확률을 미니멀 커셋으로 나타낸 거고요. 5개니까 1, 2, 3, 4, 5 미니멀 커셋 각각 더하고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2개짜리 다 빼고 너무 많이 빼줬으니까 3개짜리 더하고 4개짜리 빼주고 마지막에 5개짜리를 더하면 너무 많이 빼줬기 때문에 더하면 미니멀 커셋 5개짜리의 고장 개통 고장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일반화 시키면 6의 20씩이 됩니다. 6의 20씩. 네. 6의 20씩. 자, 그 다음에 6.2에 보면 개통의 중요도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나중에 컴퓨터 코드 실습할 때 찾을 겁니다. 여기 그 여러 가지 중요도 분석하는 척도가 있어요. 퍼셀 베슬리라는 사람이 만든 척도도 있고 RRW라는 척도도 있고 RAW라는 척도도 있는데 이게 쓰면은 어느 척도나 비슷해요. 어느 척도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뭘 찾을 수 있나니까 중요한 컴포넌트가 뭔지를 도출합니다. 개통에서 가장 고장에 민감하고 고장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컴포넌트를 찾아내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전에는 주묵국으로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저지먼트로. 근데 이제 신뢰도를 계산해보고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를 찾아가지고 먼저 투자합니다.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그게 관리하는
리스크 인폼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명명해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페이지에 중요도 분석에 대한 내용이 척도가 나오고요. 나중에 실습할 때 하기로 하고요. 165페이지 불확실성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슬라이드를 마저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블락 다이어그램은 간단한 개통은 되는데 복잡한 개통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RCP 펌프 하나만 그래도 이 벽에 폴 추리가 가득 차요. 이게 그려 나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게 중간중간에 이런 사각형 모양의 디스크립션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컴포넌트다. 밑에 바닥에 노드 모양의 동그라미 모양이면 이제 데이터가 있는 그런 베이직 이벤트라는 뜻이고, 마름모가 그려지면 아직도 더 익스펜드 해야 되는 노드예요. 더 잘게 쪼개야 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구해지면 어널리틱하게 손으로 뭐 블락 다이어그램을 구하든 미니멀 프로세스로 구하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메소드로 구하든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시나리오에 대입해서 노심 손상 및 코어 데미지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ECCS 시스템, 뭐 옥스피리얼 시스템, 컴포넌트 쿨링 워터 시스템, 뭐 HVAC 시스템 굉장히 많죠. 그런 시스템의 고장 확률은 폴스 추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다. 그죠? 간단한 그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난번에 들었던 예고요. 컴퓨터 코드로, 키랩이라는 코드로 돌리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임포턴스, 퍼셀 베슬 임포턴스가 큰 놈부터 작은 놈이 나열되는데요. 미니마켓 중에서 E1, E2 미니마켓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E1, E2의 동시에 고장이 제일 무섭다. 제일 위협 대상이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체 시스템의 고장 확률은 1 곱하기 10만에서 5성입니다. 10만 분의 1이에요. 굉장히 작죠. 어떤 계통의 불 용도가, 여러분들 그 종합 설계 한 사람은 알 텐데, 계통에 따라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있습니다.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폴 추리를 모델링 해가지고 계산해서 만족 여부를 봅니다. 월성 1호기 할 때 이번에 인허가 받을 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달고 이렇게 그 스탠바이 하나 더 달고 해가지고 시스템 불 용도의 기준이 10,000분의 1이에요. 월성 1호기 그 ECCS 경우에 10,000분의 1보다 더 작은 것을 보였습니다. 한 손이. 그래서 그 정도면 안전하다 해서 계속 운전 허가가 나간 원인 중에 한 20몇 가지 꼭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그 불용도 계산 꼭지였습니다. KW 트리 키랩이라는 코드가 9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캐리해서 지금은 에임스라는 이름이 통합됐어요. 에임스라는 큰 패키지 안에 레벨 1, 레벨 2 코드가 다 인테그레이션 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건 레벨 1만 평가하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아마 그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키랩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메뉴들 어떻게 그려서 집어넣고 하면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벤트 추리고 이거는 폴스 추리인데요. 서로 커플링 돼가지고 계통이나 시스템의 사고 확률 혹은 고장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